안녕하세요. 정봉주의 정치쇼. 오늘 또 역시 시작합니다. 70억 분의 1의 사나이 세계에서 정치를 제일 신나게 풀어주는 남자 봉도사 정봉주입니다. 자, 이제 탄핵 선고가요. 정확하게 24시간 남았습니다. 정말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는 시간들이 흐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 대형 사고가 터졌습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시작하자마자 팟캐스트 아이튠스에서 1등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트럼프한테 전화 왔습니다. 대통령 트럼프 아니고 미국에 사는 제 친구 트럼프한테. Congratulations. 그래서 내가 You are very welcome. 자, 여러분들이 정치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더 신나고 더 재밌고 쫄깃쫄깃하게 정치를 풀어드리겠습니다. 103.5 SBS 러브 FM 정봉주의 정치쇼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원 기자의 원포인트 뉴스. 원도사 원일이 SBS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자, 오늘 원포인트 뉴스. 네, 안녕하세요. 그 전에 먼저 저도 인사말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봉도사와 함께 정치를 쉽게 풀어주는 남자. 정치계 원도사 원일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역시 흉내는 아무나 내는 게 아닙니다. 짝퉁이구나, 짝퉁. 네, 어찌됐든 하여튼 저 팟캐스트 1등 하셨다니 축하드립니다. 다 원일이 기자 덕분이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저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제 덕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요. SBS와 정봉주 덕분이죠. 농담이고요. 우리 원일이 기자님 목소리 좋다는 그 댓글이 많이 올라와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굴은 더 좋다. 라고 댓글 안 달았습니다. 라디오라 다행입니다. 자, 무슨 뉴스죠? 자, 지금 이제 저 SBS 보도국을 비롯해서 전 기자들이 오늘 초비상이에요. 탄핵 선거는 내일인데 오늘 비상입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하루 앞두고 전격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할 수 있다. 이런 지금 예측이 지금 정치권에 지금 하야 카드가 살아있는 거죠. 정치적 카드가 지금 살아있다고 좀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취재를 좀 하다 왔는데 그렇다고 뭐 청와대에서 무슨 징후가 있거나 무슨 뭐 정황이 발견되는 건 전혀 없어요.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 하야를 통한 그런 카드는 이미 서너 차례 기회가 지나갔기 때문에 현재 없어요. 근데 지금 하루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야 카드가 살아있다고 지금 보는 이유는 정치적 해법을 할 수 있는 이제 마지막 D-1 이제 유일한 카드가 지금 하야인 것이고 무엇보다도 인용을 전제로 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에 치명적인 지금 손실이 하나 있어요. 다 뭐 떠나서 모든 걸 떠나서 나중에 현충원을 못 가세요. 이게 인용이 된다면 자연인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가 모셔져 있는 국립현충원에 대통령 출신이라고 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제 정치적 이해덕실을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구여권 이른바 자유한국당과 이제 바른정당 쪽에서 좀 나오는 게 전격 하야 카드가 살아 있다고 좀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 하루 앞두고 헌재 판결이 무산되죠. 그다음에 이제 조기 대선 구도가 지금 요동을 치게 됩니다. 자, 저 정치권에서는 당연히 하야 카드가 지금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여러 군데를 지금 물어보고 왔는데 청와대 관계자 워딩을 그대로 전해드리면 전격 하야 가능성은 현재로선 0%다.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 본인이 지금 이 순간에도 기각 혹은 각하에 대한 기대감과 믿음이 너무 높다. 그러니까 결단은 본인이 내려야 되는데 주변에서 아무리 뭐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얘기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죠. 인용의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해도 안 믿나요? 대통령 본인은 지금 기각과 각하의 가능성에 기대가 너무 높다는 겁니다. 궁금합니다. 인용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달이 됐는데도 그렇게 믿나요? 아니면 인용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무도 전달을 못하나요? 못하는 거죠.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좀 쭉 보고는 했지만 그렇잖아요. 이렇게 얼굴 맞대고선 했을 때 그런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본인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내용을 그렇게 진실되게 보고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 평생 없었으니까. 없었죠.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인용될 거냐 기각될 거냐 이 국가적 불행 상태를 놓고서는 뭐 로또 맞추는 것처럼 점치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자,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에서 인용이 될 건지 기각이 될지 가장 본능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를 생각해 보면 바로 변호인단들이죠. 재판을 받아본 사람한테 물어보면 재판관들한테 저렇게 막말하고 저렇게 막 나가고 들어눕고 여차하면 뛰쳐나간다 하고 불복한다 그럴 수 있어요? 이미 감 잡았다. 감 잡은 거죠. 변호인들은. 알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좀 짧게 하겠습니다. SBS 원일이 선임 기자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봉도사의 정치 흥신소. 봉도사의 정치 흥신소. 대한민국 정치에 관한 모든 것 샅샅이 낱낱이 재미있게 조사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헌법학자이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대학원 로스쿨이죠. 이준일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조금 더 인사해요. 뭐 그렇게 짧게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안녕 안 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라고. 네, 고려대학교에서 헌법 가르치고 있는 이준일 교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팟캐스트를 3년 동안 하고 있는 최강욱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두 분이 다 오늘 오시면서 눈을 맞고 오셨네. 눈이요? 많이 오더라고요. 예, 나라 자, 걱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 걱정 때문에. 예, 탄핵 열차. 탄핵 열차라는 표현 누가 제일 먼저 쓴 줄 아세요? 최 변호사님? 뭐 봉도사님 쓰신 거예요? 그럼요. 제가 탄핵 열차 그랬더니 그때 같이 방송하는 사람이 막 조롱을 하더라고. 뭐 이상한 말을 쓰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싫어갖고 결국 종착역 헌재로 간다. 아, 그래서 모든 언론에서 다 써요. 탄핵 열차 좋죠. 좋습니다. 네. 예, 안 좋다 그러면 바로 방송 끝나는 거예요. 그 종착역 어디일지 일단 결론부터 교수님 인용 기각. 저는 인용 8대 0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 한두 명 없을까요? 두 분도 아마 있을 수는 있는데 예, 두 분도 하니까 딱 눈빛에 이렇게 이름이 탁탁 나오네. 네, 이름은 생각이 나는데 예. 심지어 세 분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그분들이 이 국가적 혼란을 부추기는 개인적 의견을 표명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최 변호사님은요? 예. 저도 8대 0 인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그저께 예. 이른바 이제 언론사 주위에 정보보고가 쫙 돌았거든요. 예. 6대2 이름까지 나오고. 아, 그래요? 예. 그리고 그 두 분을 지금 설득 중이다. 예. 왜냐하면 그저께 어제 말고 예. 그러니까 월요일 날, 화요일 날이죠. 예. 평의가 1시간 만에 딱 끝났잖아요. 네네. 어제는 이제 좀 오래 갔죠. 한 2시간 40분까지 갔고. 네.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서 그저께 네. 이틀 전에 할 얘기가 없어서 설득이 안 돼서 얘기가 끝났다. 이러면서 정보보고가 쫙 돈 거예요. 이른바 네. 이게 찌라시죠. 예. 그럴 가능성 없을까요? 그렇게 용기 있을 분이 제가 보기에 두 분이나 있을까요? 저는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저께 저희 그 몇몇 변호사들이랑 또 법원에 일부 있는 사람들이랑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네, 뭐 부장판사나 이런 분들 네네.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어떤 견해 중에 제일 중심에 있는 게 그런 거예요. 이 법률가들이 물론 이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또 자기의 양심에 의해서 판단하지만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다. 그 이제 국가 그거 따지나요? 그럼 특히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예, 헌법 질서를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수호하는 길이냐를 반드시 헌법 질서의 수호. 예, 그 본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데 그 생각을 하지 않고 헌법재판을 한다라는 거는 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다음에 본인의 성향이나 철학이 어떻게 좀 다를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번 국면에서 뭐 그런 딴 생각을 할지는 못할 것 같다. 그다음에 소수 의견을 쓰고 싶어도 쓸 논리가 없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법률가들로서는 그 점을 제일 그래요? 이제 그 기대고 있는 정도예요? 거고요. 예.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너무나 큰 활약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이 대통령한테는 굉장히 독이 될 수밖에 없는 지금 지점들이 많거든요. 예. 마지막에 뭐 잘못된 증거를 제출하시는 것까지 해서 어떻게 보면 아예 잘못된 변론에 활용 점정을 하신 건데 예. 그런 상황에서 거기다 대고 그 모든 하여튼 우왕좌왕했던 논리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소수 의견에 담아서 그거를 평생 내지는 돌아가신 이후에도 계속 남게 될 결정문에다가 이름을 올려서 쓴다.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샵 1035 문자 달라고 했더니 문자 지금 폭주입니다. 또 문자 폭탄. 2572님 40대 중반 가장입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정치에는 영 문외한이었지만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앞으로도 계속 승승장구하시길 멀리서나마 응원합니다. 화이팅. 이거 한 1년 들으면요. 지방자치 의원 출마해도 됩니다. 자, 교수님. 네. 선고일이 결정됐을 때 이제 우리는 또 저희는 법무부만 갔다 왔지 또 변호사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고일이 결정됐다고 할 때 변호사들이 법조계 인사들이 흥분하더라고요. 이건 결론이 난 거다. 네. 어떻게 보세요? 선고일이 결정났다는 건. 저도 같은 입장이고요. 예.
그 선고일을 확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일을 모든 국민에게 밝힌다라고 하는 것은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때 이미 평의에 대한 판결에 대한 내용이 다 결정이 났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의가 이루어지고 예. 이제 일종의 이제 뭐 투표처럼 평결을 하는 건데 저는 사실 3월 7일로 사실은 예상을 했었는데 예. 그날 또 1시간 만에 평의가 종결되고 그래서 이건 뭐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뭐 너무 언론의 예측을 따라가면 뭐 좀 오히려 공정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8일 한 차례 더 평의를 한 걸로 보여지고 이미 뭐 7일 날 이미 1시간 변론 평의 후에 평의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결정이 나지 않았나 그런 예상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7일 날 했으면은 9일 날 발표 선고를 할 수도 있고 10일 날 할 수도 있는데 9일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위원장이었던 권성동 위원장이 3월 9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이미 얘기했었거든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 부분도 아마 부담이 됐을 겁니다. 아. 네. 네. 그것도 그 대통령 대리인단 쪽에서 예. 뭐 강일원 주심에 대해서 소추인단 대리인이냐 뭐 이런 표현도 그렇죠. 썼고 예. 그런 그건 진짜 막말 중에 막말 아니에요? 그 정도 그거는 사실 형법상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변호사님은 법정 모욕죄도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대한 발언이죠, 사실. 네. 그러니까 헌재 재판관들이라고 하면 정말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분들인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정에서 그런 용어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너무 나갔습니다. 인간적인 예의도 네. 벗어난 거고. 예, 김평우 변호사가 변호사가 그랬죠. 그랬죠. 예. 그분이 또 변호사협회 회장 출신 아니에요? 예전에 예? 대한변협 회장도 하셨죠. 대한변협. 판사도 하셨고 그런데 요즘 좀 심하게 가서 그러니까 와 그러니까 팬덤에 쌓인 것 같아.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이런 최 변호사님 이런 네. 그 해설들이 있던데 그저께 이틀 전에 이제 1시간 만에 끝났잖아요, 평의가. 예. 그리고 어제는 2시간 40분 예. 걸렸단 말이에요. 예. 어제는 항목별로 좀 견해를 정리를 했을 것이다. 네. 그런 얘기도 있던데 어제는 뭐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글쎄 제가 뭐 내부 사정을 뭐 들여다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시간이나 날짜로 봐서는 아마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7일 날 종국 결정은 끝낸 것 같고요. 평결을 통해서. 예. 그다음에 8일 날은 이제 주심 재판관이 예. 그 결정문의 요지를 쭉 설명을 하고 이렇게 쓰겠다. 네. 이제 그 부분을 조금 같이 의견을 모아서 좀 다듬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7일 날 이미 끝났고 8일 네. 날은 이러이러한 우리 선고 네네. 결정문을 좀 어떻게들 생각하냐. 네네. 이 정도 정리했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쟁점별로 쫙 정리를 하고 주심 예. 재판관이 예.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뭐 별개 의견이나 보충 의견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반대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확인해야 되거든요. 요렇게 하신 거 맞냐.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그 부분이 또 얘기가 길어지면은 그 의견을 내시는 분이 또 직접 그 부분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재판관들끼리 아마 정리하지 않았을까. 어제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문구 조정 정리 뭐 이런 거 네. 그때 무슨 얘기 이렇게 정리했던 건 맞습니까? 하다 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을 것이다. 네네. 저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는 방송 정봉주의 정치쇼 9321님이 봉도사님 때문에 방송 채널 바꿨어요.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결단을 하셨나요? 정봉주의 정치쇼 많이 유익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반영합니다. 교수님 이런 거 중간중간 얘기하니까 좀 낯설죠? 즐겁습니다. 네. 즐거워요? 네. 제가 원래 앵벌이 전문가입니다. 땡기는데 재주가 있어요. 땡기는데. 저한테만 앵벌이 안 하십니다. 오늘은 좀 드릴 거예요. 아니 근데 자 우리가 이제 탄핵 갖고 사실 묵직한 주제거든요. 네. 그 탄핵이 인용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대한민국 정치사의 최고 불행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4개월 동안 국민들이 고통스럽게 이걸 지켜봤기 때문에 조금만 더 유쾌하고 재미있게. 네. 자 1, 2, 3, 4, 5 탄핵 쟁점 5가지였었죠. 네. 뭐뭐 있었는지 좀 정리 좀 해주시죠. 탄핵은 원래 국회 소추인단은 13가지 소추 사유를 들었었는데 예. 재판부에서 5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민주주의, 국민주권, 법치주의 위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통령 권한남용, 세 번째가 언론의 자유 침해, 네 번째가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다섯 번째가 이제 각종 법률 위반, 예. 5가지로 정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귀에서 튕겨나가요. 못 알아들어요. 네. 그래서 1번 민주주의
국민주권 법치주의 위배는 뭐 때문에 이랬는지. 네. 민주주의, 국민주권, 법치주의 위배는 결국 이제 소위 국정농단, 예. 그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 라고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결국 최순실 씨 그렇죠. 예. 최순실 씨 중심의 뭐 차은택 뭐 등등 해서 그런데 문고리 3인방. 문고리 3인방은 이제 뭐 어쨌든 그래도 대통령 참모이기 때문에 예. 공식 라인이니까 비선 실세는 아니죠. 최순실 그렇죠. 등등. 네네네네. 그래서 어쨌든 그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에게 선거를 통해서 부여한 예. 권한을 사인이 사용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 국정농단을 벌였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뭐 청와대 참모 같은 경우에는 뭐 어쨌든 간에 이 임명된 공무원들이니까 뭐 그걸 법치주의 위반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겠죠. 예. 그다음 두 번째가 대통령 권한의 남용. 이 부분이 제일 지금 많은데요. 대통령 예. 권한 남용은 지금 뭐 권한을 남용해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세계일보 관련된 그 언론 자유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예. 권한을 남용해서 이제 뭐 각종 특혜를 주고 뭐 KD 코퍼레이션이니 무슨 플레이그라운드니 하는 기업에 특혜를 주도록 강요하고 예. 뭐 KT에는 뭐 인사까지도 그렇죠. 영향을 미쳤고 예. 뭐 그런 각종의 권한 남용. 예. 뭐 이건 대통령 권한 제일 남용. 많았죠, 사실은. 예. 네. 알겠습니다. 3번 세 번째 언론의 자유침해 최 변호사님. 예. 언론의 자유침해. 이건 세계일보 사장 해임하라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각종 또 그 언론의 일종의 그 지침 같은 게 내려가 가지고 예. 당시에 이제 그 십상시 사건과 관련해서 그런 예. 게 있었고 핵심은 아마 이제 세계일보 사태를 말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인데 예. 이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세월호 사태 때 대통령으로서 그 맡은 바 소임을 다하지 않았다. 지금도 뭐 설명하고 있지 못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뇌물죄 등 법률 위반 사건이 있는데 예. 뭐 이 점이야 뭐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예. 최 변호사님 이거를 하나씩 나눠서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탄핵 이게 헌법 위반, 네. 법률 위반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팩트를 먼저 따지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 위반한 게 파면될 정도의 위중한 사안이냐 네. 이걸 따지는 거 아닌가요? 맨 앞에는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예. 그러니까 이러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그래서 이거는 헌법 몇 조 위반된다. 내지는 뭐 무슨 예. 법률을 어겼다.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 위반의 중대성은 어떤 점에서 인정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써나가는 순서가 되겠죠. 예. 한 건 하나요? 아니면 통으로 하나요? 그거는 이 사유별로 사실관계로 예. 어허. 그러면은 내일 읽어 내려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겁니다. 예. 내일 우리가 생방송 하는데 그거 읽어 내려가는 시간 근데 국민들이 오늘 잠 못 잘 것 같아요. 예. 그러게요. 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이경민 지금은 앵벌이 시간입니다. 이경민님 문자.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오늘 밤은 잠을 이루지 못할 것 같습니다. 걱정 불안 초조해서요. 솔직히 불안에 가깝습니다. 험하게 끝나는 것은 아닌지. 수개월을 찬바람과 싸우며 조용히 묵묵히 소리를 냈는데 아무런 답 없이 끝나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자, 이분은 탄핵 찬성하면서 거리에 나오신 분 같고요. 1432님 문자. 정치를 잘 몰라서 뉴스라도 챙겨봐야 나라를 돌아가는데 동참하겠다 싶더라고요. 뉴스 보면 그 얘기가 그 얘기고 저희 같은 주부들한테 어려운데 재밌게 말씀 참 잘하시네요. 할 줄 아는 게 말밖에 없습니다. 초등아이들한테도 다시 듣기로 1년 정치 공부해보겠습니다. 이국사님 기분 나빠. 봉주야 너 때문에 15년 만에 라디오 듣는다. 반갑다 친구야. 이은숙님 문자. 왜 탄핵이란 단어 뒤에 인용이란 말을 쓰나요? 무슨 뜻이죠? 이런 게 중요해요. 인용이라는 말은 이제 청구를 받아들인다, 수용한다라는 것이고요. 기각은 말하자면 그 청구를 뭐 쉽게 해서 버린다. 이제 버린다. 기각이라는 말은 원래 기자라는 게 이제 버린다, 뭐 이렇게 의미 없다. 너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이제 기각이고요. 예. 인용은 너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 그래서 내가 받아주겠다. 이런 거네요. 예. 맹자님의 말씀을 인용하면 할 때 그 인용인 거죠. 그 인용과 다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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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린 거예요? 네. 오. 지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 한자어는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인용은 인용은 끌어다 쓴다는 말이고 그렇죠. 맹자님 말씀 인용한다 말 끌어다 때는 쓸다. 이거는? 이거는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예, 받아들인다. 야. 인용은 acceptance고요. 예. 예. 예.
그 아까 말씀하신 인용은 사이테이션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더 어려워지네. 네, 보통 논문 쓸 때 예.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한다. 그렇죠. 네네 그때가 인용이고요. 예. 법원에서 말하는 인용은 받아들인다. 받아들인다. 네 주장이 타당하다. 아하. 그런 뜻이죠. 네. 그럼 각하는 각하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 각하, 전두환 대통령 각하 이 각하인가요? 그 각하하고는 또 다르죠. 네네네. 그 각하는 이제 말하자면 본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람들이 정말 이 게임을 할 자격이 되는가, 예. 이게 정말 게임의 대상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법률에서 정한 요건 이런 것들을 따져서 본 게임 들어갈지 여부를 다투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되지 않으면 그때 각하하는 거죠. 네. 예. 예를 들어갖고 수영장에 온 사람이 수영복을 입지 않고 양복을 입고 왔어요. 그리고 수영장 들어가려고 그래. 수영장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정확하죠? 네, 정확합니다. 네. 이렇게 앞으로 수업하실 때 이렇게 예를 들어주세요. 제가 원래 그렇게 하는데요. 제가 오늘 여기 처음이라서 좀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최 변호사님. 네. 결정문은 누가 써요? 결정문은 이제 의견이 다 모아져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주심 재판관이 다 정리해서 쓰는 거고요. 예.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강일원 재판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헌재 헌법재판관 관련 재판 관련 영상을 보실 때도 예. 강일원 재판관이 오히려 재판장보다도 더 많이 언급을 했죠. 그렇죠. 이게 이제 주심 재판관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쟁점을 정리하고 사안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이제 이렇게 흐름을 유도하는 이제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판관별로 나는 그 의견에다가 이 의견을 꼭 덧붙여야 된다라고 생각한다. 내지는 이론적으로 이 부분이 나는 약간 좀 다르게 구성하고 싶다. 이런 얘기들이 있으면 이제 별개 의견, 보충 의견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다수 의견에 찬성하더라도 그런 의견을 또 쓸 수가 있고 그거는 주장하시는 분이 직접 쓰실 수도 있고 주심 재판관에게 의견을 내서 이런 부분만 조금 더 보완해 주면 좋겠다 말씀하실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소수 의견이 있으면 그건 이제 소수 의견 주장하시는 분들이 쓰게 됩니다. 소수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 의견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만약에 인용으로 결정된다라고 하면은 예. 각하나 기각 의견을 가진 분들이 그 사유를 이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건 소수 의견. 그건 본인이 직접 쓰나요? 네, 직접 쓰는 게 원칙입니다. 교수님 지금 그 헌법재판관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 지금 아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그 이미 어느 정도 오늘 안 모이잖아요, 이제. 마음은 굳혔을 것 같고요. 예. 이제 아마 아까 말씀하신 결정문 정리하고 혹여 자신의 뭐 다른 생각들이 혹시 이제 잘 반영이 됐는지 뭐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최 변호사님, 국민들이 제일 궁금해하고 두려워하고 우려하는 게 예. 6443님이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만약에 인용될 시 예.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김평호 변호사가 예. 계속 불복에 대해서 언급을 했잖아요. 예. 이런 질문 아주 좋은데요. 인용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그 시점부터 대통령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곧바로. 바로 청와대에서 나와야 돼요? 예, 곧바로 헌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뭐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법률적으로 헌법적으로 그 용인할 수 없는 태도가 되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시체말로 뭐 가서 드러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네. 바로 그 순간 나와야 돼요? 뭐 몇 시간 하루 이틀 시간이 아니 뭐 이렇게 그거야 뭐 몇 시간 정도 짐 싸는 시간 정도 양해해 줄 수는 있겠지만 예. 나는 저거 인용된 거 나 지금 파면된 거 인정 못 하겠다. 못 나가겠다. 배째 그러고. 예, 그거는 이미 헌법 질서를 정말 정면으로 부인하고 도전하는 행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때부터는 그거는 법을 위반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때부터는 뭐 냉정하게 따지면 주거 침입이죠. 불법 점유를 하는 거죠. 청와대를. 퇴거 불응죄에 해당합니다. 퇴거 불응죄. 퇴거 불응죄 무섭네. 1960님이 문자 보내줬어요. 1960은 1960년생 같아 딱 보니까. 깍두기 담다가 문자 보냅니다. 전 농부의 아나이지만 요즘 뉴스 보면 정신이 없어요. 조상님들 뵙기가 편치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지혜롭게 최대한 국민을 편안히 살게 해주세요. 철원에서 촌부의 아나가. 철원에서 농사 지으시는 여성분인데요. 문자 감사하고요. 많은 분들이 정말 공감할 내용입니다. 교수님. 그렇죠. 너무 불안하잖아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고. 네. 10월 말부터 지금 본격적으로 그 JTBC 소위 태블릿 PC 발견된 이후에 모든 국민이 뭐 거의 뭐 멘붕 상태죠. 하루 종일 뉴스만 바라보고 있고 그러게요. 사실 드라마는 거의 보지 않을 정도로 영화도 다 망했어요. 이게 워낙 더 재미있고 또 다이나믹하고 뭐 워낙 반전이 많기 때문에 그 막장의 끝을 보여주고 막장 있었어요. 드라마의 주인공은 또 계속 그 새로운 주인공들이 나오고. 그래서 그렇지만은 어쨌든 지쳤어요 이제 근데. 네 지금 넉 달째 됐기 때문에 환자도 지금 뭐 12월 9일 이후에 벌써 이제 91일 차고 내일이 이제 92일 차인데 빨리 결정을 내서 빨리 국민들이 뭐
생업에 프로- 돌아가야죠 이제. 프로야구도 좀 볼 수 있고 네. 드라마, 영화도 좀 볼 수 있고. 관심 없으니까 어제 WBC도 탈락했잖아요. 우리 야구 광 최강병 예, 선생님. 예. 어제 WBC 탈락했죠? 어젠가요? 예. 예, 어제 확정됐죠 탈락이.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봉도사의 정치응신서 최강욱 변호사 고려대 이준일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나와주시죠.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BS 라디오가 직접 제작한 팟캐스트 고릴라팟. 문화로 알아보는 연애 지침서 불법과외, 생생하게 살아있는 민초들의 이야기 떡국열차, 책도 읽어주고 여행도 보내주는 고품격 팟캐스트 체키라웃. 재미팟팟 고릴라팟, 고릴라 앱에서 만나보세요. 자, 정봉주의 정치쇼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2부 오늘은 정치 폭로의 제왕 정도원 의원님 모셨습니다. 이렇게 소개하면 기분 나쁘죠? 폭로의 제왕은 좀 그렇네요. 그렇죠. 기분 나쁘죠? 이거 누가 쓴 거야? 저 안 썼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네, 삭제하겠습니다. 자,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니, 그것보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왜요? 뭐 듣다 보니까 무슨 1위 하셨다고. 1위요? 예. 아유, 그거 뭐 1위는 늘 해요. 그래요? 겸손하지가 않으시네. 우리 정 의원님 뵈니까 반가워서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예, 송채윤님 문자 왔네요. 일하는 내내 정말 심장이 두근두근하네요. 오랜만에 심장이 뛰는 걸 느낍니다. 국민들 주 5일째를 주 6일째, 주 7일째 하면서 밤길 밝혔는데 꼭 성취되길 기도합니다. 인용을 바라는 분 같네요. 50원 단문, 100원 장문, 샵 103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소통하는 프로그램 정봉주의 정치쇼에서 여러분들 좋은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방송도 하고 뭐 무척 바쁘시잖아요. 아이, 실은 또 별 볼 일 없습니다. 방송하면 사람들이 바쁜 줄 알더라고요. 예. 근데 뭐 방송 안 하는 시간은. 근데 요새 이제 뭐 좀 누구 도와주는 친구가 있어서 예. 그것 때문에 조금 바쁩니다. 국회의원 때보다는 좀 덜 바쁘세요? 물론이죠. 그래요? 처음에는 이제 안 바빠서 좋더만 이제 네. 시간이 지나니까 좀 이제 우울증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요? 예, 역시 뭐 평생을 바쁘게 살다가 한가해지니까 그거는 정봉주 씨도 겪어봤을 텐데. 예. 삼선 하셨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중간에 또 그 선언도 다녀오시고 잠깐. 예, 그랬어요. 예, 무죄로 끝났지만. 예, 고생 많이 하셨죠 그때. 뭐 고생됐지만 공부도 많이 했어요. 서울구치소에. 서울고치소에 있었어요. 얼마나 있어요? 몇 개월? 10달 있었죠. 그럼 진짜 힘든 시간을 보내셨네. 힘들었지만은 또 그리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워하면 큰일 나요. 아니, 그거 그리워하면 큰일 납니다. 거기서 많이 생각을 했고 예. 또 많이 제 자신이 변화도 했고 배운 것도 많고 그래서 예. 또 다시 이제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1년에 한두 번 한번 갔다 오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 해봅니다. 큰일 나요. 지금 누굴 돕고 계신다는데 누굴 돕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남경필 이제 지사 어허. 지금 저 바른정당에서 지금 후보 경선하고 있잖아요. 예. 예, 돕고 있습니다. 그럼 그 캠프에 공식적으로 들어가 뭐 총괄 본부장이래요, 제가. 총괄본부장. 예. 그럼 엄청 바쁘시겠네요, 그럼. 아니 바쁘진 않고요. 일은 실무자들이 하고 저는 예. 그냥 회의만 주재하고 그럽니다. 전에 한번 바른정당도 사실 망했다. 종쳤다고 이렇게 한번 말씀하셨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우리 도사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 바른정당 예. 개국 팟캐스트에 출연했었어요. 그래서 잘 되길 기원한다 그랬죠. 잘 되길 저도 기원했죠. 근데 보니까 결과적으로 새누리당과 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느끼기에. 예. 그래서 새누리당 시즌 2가 돼버렸는데 지금 정의당과 지금 마지막 순위 꼴등을 다투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망한 거죠. 그런데 남경필 지사는요. 새누리당과 무슨 후보 단일하냐. 우리만의 칼날을 갖고 가자 하는 반면에 유승민 의원은 보수 단일 후보가 나와야 된다. 그래갖고 남경필 지사하고 좀 견해가 엇갈리잖아요. 그런 게 좀 원인이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는 그럼 탈당해서 당을 새로 만든 그 이유 원인을 부정하는 거죠. 예. 그러려면 뭐 하러 나왔어요? 다시 들어가지. 그러니까 이제 바른정당의 정체성이 흐려지는 그런 발언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바른정당과 새누리당이 뭐가 다르냐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제 망하는 거죠. 근데 유승민 의원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최근에. 이유가 있나요? 예, 대구 민심 보니까 이제 대구 민심은 또 바뀌었어요. 대구 경북. 대구의 민심 자기 예. 지역구. 예, 그러니까 이제 배신자 거기서 지금 좀 뭐 폭력 사태까지도 빚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지역에서의 그런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본인은. 지역 가면은 배신자라고 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네. 탄핵 국면 초기 때는 정말 탄핵시켜야 된다 그런데 요즘은 가면은 새누리당을 즉 이제 자유한국당을 뛰쳐나온 배신자. 네, 그런 여론이 또 많이 커지고 있더라고요. 대구나 이쪽은. 그 대구 쪽에서. 예,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이제 동정심을 유발한다 그럴까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그 전에 한번 여론조사 제가 이제 여론조사 회사도 그 하나 관계하고 있는데 남경필 지사 조사하면요. 예. 그쪽 보수 후보 중에서 외연 확장성이 제일 높았거든요. 그래서 무척 기다렸었는데. 글쎄요. 저도 예. 지금 너무나 지지율이 안 올라서 예.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 생각도 못해 그냥 저희 사무실 7층인데 7층에서 한번 뛰어내려 볼까. 근데 어쨌든 정도원 의원님 다운 발상이시다. 예, 남경필 지사는 제가 15년 동안 같이 동거동락한 동지고 예. 어려운 시절도 같이 했죠. 그래서 필요할 때 친구가 친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옆에 같이 있어주는 거죠. 그래도 뛰어내야 되지는 마세요. 밑에 이제 저거 보호대 해놔도 어디 하나 부러집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남경필 지사 얘기가 형 그럼 내가 그만둘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정도원 의원님이 농담을 했지만 그만큼 절실하다 이런 얘기 한 거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열심히 하고 또 많은 걸 갖췄는데 국민들이 아직 지도자로서 이렇게 인식은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든지 시간이 필요하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참 개인적으로 이게 경기도지사 하면서 초선 재선하면서 협치 그러니까 민주당 출신의 정무부지사를 그 민주당 쪽에 권하고 그랬잖아요. 진짜 그건 대단한 거죠. 그렇죠. 이제 연정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해본 건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이제 그걸 하자고 주장을 하는 거고 연정을 괜히 성공리에 왜냐하면 2기까지 왔으니까 성공했다고 볼 수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상하게 경기도만 내려가도 국민들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평가를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예. 남경필 지사 얘기는 저희가 다음에 시간 내서 또 한 번 하고. 네. 자, 탄핵. 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일관되게 이제 인용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유는 차고도 넘치고 예. 또 더군다나 이게 정치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사실 정치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나라의 미래를 또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예. 그리고 또 더에다가 변호인단들이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제일 바보가 판사나 검사하고 싸우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자극하고. 근데 변호인들은 모욕을 주고 화를 나게 만들었으니 도대체 그게 박근혜 대통령을 위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일각에서는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세요. 저거 법리적으로는 이미 싸움 끝났는데 법리적으로 그 변할 것도 없는데 예. 자신들의 지지자들이 좀 늘어나는 걸 보면서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결국은 종국적으로 이 결정이 나는 거에 대해서 불복하라고 하는 이런 그 시그널 아니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논리적으로 예. 정연하게 할 것이지 왜 그렇게 모욕을 주면서 그렇게 선전선동을 하니까 너무 지나친 거죠. 소추위원 중에 한 분을 제가 최근에 그 뵀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탄핵이라고 하는 것,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원래 기본적인 베이스 출발점은 기각적으로 갈 가능성도 늘 있다. 그래서 처음부터 법리를 따지고 법리적으로 다툼을 벌였으면 좋다. 헌법 위반했고 법률 위반했는데 이게 파면될 정도로 위중한 사안이냐를 따지는데 처음부터 법리 싸움했으면 쉽지 않은 싸움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소추위원들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이제 변호인단도 나중에는 이게 서로 지네끼리 또 싸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순서 정하는 것도 막 싸우고 예. 뭐 거기도 온건파가 있고 뭐 강경파가 있고 예. 그러니까 뭐 좀 뒤죽박죽 엉망해요. 엉성해요. 그래서 최후 대통령 의견서 읽을 때는 서로 뭐 그 최후 변론할 때 서로 하려고 그래갖고 봉숭아학당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또 그
그걸 또 자기네들 스스로 날치기로 그거를 또 변호했다고 그렇게 그 예. 어떤 집회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이게 대통령 예. 의견서를 서로 읽으려고 그러고. 이 사람들은 대통령을 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이 지금 어떤 심리 상태로 있을까요? 뭐 정말 불안하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24시간 남았나요? 예, 24시간 이제 남았습니다. 이제 1초가 뭐 1년처럼 느껴지겠죠. 근데 하여간 이제 이 인용이 된다 치면은 아마 대통령이 지금까지 한 걸로 봐서는 강력 반발할 것 같고. 예. 근데 이제 강력 반발하면 안 되죠. 이제 그걸 받아들여야지 마땅한 거죠. 왜냐하면 강력 반발하다 보면 그 추종자들이 또 흥분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진짜 나라를 걱정한다면 그걸 겸허하게 받아들인 것이 맞는데 제가 볼 때는 인용될 때 강력 반발할 것 같고 예. 만약에 기각된다면은 의외로 겸허하게 나올 거예요. 아, 기각이 되면. 네. 근데 뭐 그래야 되잖아요 또. 이제 뭐 기고만장하게 나오면 되겠어요. 그 정도는 아시겠죠. 하지만은 12월까지 우리 정부는 박근혜 정부는 식물 정부가 되겠죠. 아, 그래서 기각이 돼도. 예, 그 혼란이 이제 12월까지 계속가지 않겠어요. 그럼 아주 이제 만약 기각이 된다면 예. 인용을 주장하고 촛불을 들었던 분들에게는 거의 멘붕 상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이제 그런에도 지금 바닥인데 예. 나라가 완전히 망가지겠죠.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만약 탄핵이 인용이 되면 바로 삼성동 자택으로 가지 않고 거리에 나와 있는 탄핵 기각 그냥 탄핵 반대 집회하는 분들에게 갔다가 무슨 돌발 상황이 날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진짜 그분이 마지막까지 우리나라를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큰 잘못을 하는 거죠. 예. 예. 그런 그러니까 일 오히려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런 세력들을 다독이고 이제 받아들이자. 그리고 우리가 다음 기회를 뭐 생각하자. 뭐 그게 맞지. 선동을 해가지고 이 나라를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 안에도 지금 1년 동안 나라를 두 동강이 내놓고 온 국민을 실망을 시켰는데 그렇죠.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면은 정말 역사에 저는 이제 얘기를 그렇게 했거든요. 박근혜 드라마는 앞으로 100년, 200년, 500년, 1000년 후에 계속 드라마가 될 겁니다. 연속극 드라마가 되고 또 영화로도 나오고 또 너무 역사적인 소설로도 사건이니까. 나오고. 그래서 제가 1000년의 제1대 사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신치호 선생이 묘청의 석양천도 실패를 1000년의 조선 1000년의 일대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 저는 그보다 더 큰 사건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정부 오래 사십시오. 그럼 박근혜 드라마 많이 볼 겁니다. 예. 너무나 드라마틱한 요소가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가 다 들어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탄핵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사람들이 드라마 안 본다, 영화 안 본다. 왜? 이게 제일 재밌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예. 정말 영화 소재로는 끝내주죠. 자, 지금 남경필 지사 캠프 총괄 본부장을 맡고 계신데요. 탄핵이 인용된다면 네. 바로 대선 그 국면으로 들어가잖아요.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대선 주자들 중에 누가 가장 유리할까요? 저는 대선 국면에 이미 들어가 있다고 이미 들어가 생각하고요. 있고. 탄핵이 인용이 되면 이제 그동안의 그 촛불 세력들이 기세가 또 오르겠죠. 근데 또 아이러니한 게 탄핵이 기각되면 또 촛불 세력들이 또 더 결집합니다. 그래서 결국 수혜는 가장 앞선 주자한테 결국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다 저 혜택을 보게 돼요. 앞선 주자가. 앞선 주자 지금 1위로 나오고 있는 문재인 후보가 예. 제일 예.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돼도 유리하고 저렇게 돼도 유리하고. 그래서 그분은 정말 올해 운세가 대통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뭐 이제 그 앞서는 문재인 후보가 제일 유리할 거라고 했는데 2007년도에 이명박 대통령 1등 공신 아니에요? 직접 그 대통령 당선시킨 대선판을 누구도 좀 잘 읽을 것 같은데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그 대통령 두 후보가 정말 피를 말리는 박빙의 경쟁을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되면 대통령 될 정도로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었고
그랬죠. 예. 그때하고 지금하고 이제 매우 흡사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기울었죠. 예.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저보러 1등 공신이라 그랬는데 사실은 1등 공신은 죄송하게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기에 이제 지지율이 거의 뭐 한 자리 숫자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처럼 완전히 기울어지는 운동장을 본인이 만드셨으니까 1등 공신을 할 수 예. 있고 지금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1등 공신이죠. 이제 만약에 누가 되면은 1등 공신이 되겠죠. 예. 근데 그때보다 더 심하죠. 그리고 그때는 또 내부 경선이 치열했는데 지금 내부 경선도 별로 치열한 것 같지가 않아요. 예, 지금도 원사이드하게 뭐 한 분이 앞서고 그래서 제가 있으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경선을 하면은 이순신이 나와도 못 이긴다. 안중근이 나와도 못 이기고 세종대왕께서 나오시면 혹시 이길지 모르겠다 정도로 지금 내부 경선도 굉장히 경사가 급격하게 기울어져 있는데 예. 그래서 이번 대선은 너무 재미없는 대선일 것 같아요. 정 의원님, 네. 계속 저거 음반을 내시잖아요. 갑자기 왜 음반 얘기를 하세요? 아 너무 궁금했어요. 벼랑 안에 돌발 퀴즈예요. 그러니까 왜 자꾸 음반을 내세요? 아니 저도 이제 뭘 모르고 냈는데 그래갖고 이제 5개까지 냈는데 히트곡이 하나도 없고 다 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신 차리자 하고 이제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제가 언제 한번 기사를 봤더니 그 동네에서 어느 분이 거의 뭐 무료 도서관을 지었어요. 근데 무료 도서관을 지은 게 자기 자식이 사고 나갖고 이제 그 전 사람이 됐는데 거기서 받은 보상금을 갖고 정도원 의원님 지역구에 도서관을 짓고 거기에 그 도서관 오프닝 행사 때 갖고 노래를 불러준 기사를 한번 봤거든요. 맞아요. 기억나시죠? 예. 그거 보고 제가 많이 울었어요. 제가 그분이 이제 딸이었는데 예. 이제 딸이 교통사고 죽은 다음부터 이제 일을 안 하고 그냥 무덤에 가서 맨날 소주만 마시고 있길래 근데 굉장히 자수성가한 돈이 많은 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설득을 해서 우리 이제 진아 걔 이름이 진아였는데 진아 이름으로 도서관 하나 만들고 잊어버리자 해서 이제 설득을 해서 돈을 이제 50억을 내놨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서울시 부시장이었는데 서울시 땅을 찾아가지고 거기다 도서관을 만들고 지금 이진아 도서관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도서관으로 돼 있죠. 근데 그때 이제 10주년인데 제가 이제 그때 찬송가를 불렀죠. 그 부부 앞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거를 이제 오마이뉴스 기자인가가 예. 옆에서 이제 그 녹음을 해가지고 아마 유튜브로 돌렸나 뭐 예.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반응이 오더라고요. 저는 그걸 유튜브를 못 보고 기사 보고 울었어요. 네, 그걸 들으셨군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이후에 이제 세월호 참사 났을 때 그 기사를 보고 그거를 좀 벤치마킹 해갖고 안산에다가 아이들 이름으로 도서관을 하나 짓까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것도 말 되네요. 예. 그래야지 부모님들이 그걸 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하에다가는 이제 뭐 그 추모관 하나 만들어 놓고. 네, 그러면 부모님들이 와서 평생 거기서 자원봉사도 하고 그것도 진짜 좋은 아이디어네요. 예. 박영민님 문자 오셨네요.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라고 했더니 박영민 님이 문자 보내셔서 제 지지자 한 분은 이제 이분한테 뺏겼네. 이분 뉘신지 귀에 쏙쏙 들어오게 말씀하시네요. 그 유명한 정두원 의원입니다. 삼선 의원, 5집 가수 정두원 의원이시죠. 이분 정두원 의원이요. 제가 이제 언어의 연금술사라고 하는데 언어의 연금술사 이제 저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아 제가 보니까. 아유, 그건 감히 제가 어떻게 도사님 앞에서. 근데 저는 이제 가수 아니에요, 가수. 장애가 있어요. 어떤 장애가 있냐면 말을 이렇게 돌려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현저히 결여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묘한 깔때기네. 직설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그걸 폭로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저는 진실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진실을 얘기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구나 항상 그렇게 생각하죠. 그 전에 한번 이런 얘기 하셨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의 뭐가 이렇게 공개가 되면 박사모 회원들이 뭐 기절초풍할 것이다, 뭐 돌았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2007년 얘기인데요. 예. 그때 이제 양쪽이 치열하게 검증을 할 때라서 제가 검증을 해보니까 이분은 사실 구멍가게도 운영 못할 뿐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흑 역사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박근혜와 최태민과의 관계를
알게 되면은 모두가 경악하고 박근혜를 좋아하는 분들도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 예. 또 이번 대선은 이명박이 대통령 되는 것보다 박근혜 대통령 안 되는 게 더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나라가 큰일 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근데 그 당시 별로 귀뚱에도 듣지 않더니 최근에 이제 그게 많이 인용되더라고요. 아, 그게 2007년도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의원님, 네, 그 뭐 다른 방송도 많이 하고 그러시잖아요. 나오신 김에 좀 소개도 좀 하고 그러시지. 저를요. 예. 아, 제가- 광고를 좀 해야죠. 저는- 투하셔야지 서로. 저는 이제 삼선 의원 하다가 국회의원 떨어진 사람인데 제가 뭘 소개할 게 있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CBS에서 뭐 하시나요? CBS 안에? 예. CBS에 이제 월간 뭐 코너가 하나 있고요. 예. 또 TBS에는 주간 코너가 있고 TBS? 예, 아, 예. 그래서 저하고 TBS에서 만나신 거네요? 예, MBN에서는 이제 요새 새로 하는 프로가 있는데 거기에서 고정으로 나오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소위 요새 잘 나가는 썰전하고 같은 시간대거든요. 아하. 예. 뭐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많이 홍보했네요. 예, 그리고 그러면 그 제목이 뭐예요? 판도라인데 판도라? 굉장히 부담스러운 제목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3선을 지내신 정돈 의원님을 모시고 그리고 5집 가수에 아까 우린 4집으로 알고 있었는데 하나 더 내셨네. 그러니까 창피합니다. 자, 5집 그 음반까지 낸 정돈 의원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예. 자, 대한민국 정치사의 한 획을 그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 이제 23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정봉주의 정치쇼는요. 특집 방송으로 아침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장장 4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내일 이 시간 정봉주의 정치쇼 들으면서 역사의 순간 가슴이 쫄깃쫄깃해져요. 역사의 순간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뛰는 심장 제가 달래드리겠습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였습니다.